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카카오 장중 네이버 시가총액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1년 새 16조 격차로 따라잡았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시총 그래프를 보면은 모양이 굉장히 유사한데 최근에 마지막 상승률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가파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딜 뿐 네이버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총 6위, 9위의 두 회사가 2021년 6월 시총 3위, 4위의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국내 대표 포털 IT 기업이고 성장을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포털 IT 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인은 IQ가 높고 뛰어난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마수 네이버 카카오 판교의 이웃 사촌이 된다. 알파돔 시티 나란히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개발 중인 경기도 성남 판교 알파돔 시티에 나란히 새로운 업무 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회사가 주로 판교에 있죠. 특히 판교역 알파돔에는 함께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판교와 성남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 당장 계약해도 내년에나 소렌토 주문 21,300대인데 생산은 1,000대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 대란이 부른 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국내 판매 부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고까지 7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신차 수요의 증가로 신차 인수 시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차가 시간이 걸리니 중고차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인력 유출 비상,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메타버스 인재 연봉을 3억까지 제시하면서 한국의 대학원생까지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상현실은 모바일 다음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핸드폰 대신에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 고글을 이용해서 전화, 영상, 쇼핑, 회의,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XR 기업 주요 M&A 사례입니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에 엄청나게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엄청난 시장의 성장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다가올 미래이고요. 현재까지는 페이스북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XR 시장 5년 내 10배로 커져서 대중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자, 글로벌 XR 시장이 5년 내 10배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시장의 확대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60명이 종부세 완화를 반대를 한다고 하네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생계형 임대사업자라는 그 기준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부세는 완화되어야 하고요. 종부세 증가로 전월세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이번 정권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통과 후로 앞당겨지자 대치동 목동은
거래가 멈춰버렸죠. 네, 그리고 반면에 상계동과 창동은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원 자격의 기준을 앞당기고 매도를 못하게 하면 사유지산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매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의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물은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코로나 1년 반 만에 9월 코엑스에서 전관 전시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 산업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 전시회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대면 국제 행사가 속속 열린다고 하는데요. 국제적인 행사가 재개되면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코로나도 끝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메타버스에 힘싣는 SK텔레콤 3D 영상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이 메타버스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한솔 종이값 2달 만에 또 인상, 무림도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펄프 가격이 상승하고 운임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종이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종이까지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솔 재지의 주가가 최근에 상승한 것이 보이고요. 무림페이퍼도 급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주, 떡볶이, 치킨, 지구촌을 휩쓰는 K푸드. 자,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팝의 인기 상승으로 K푸드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식품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주 재충전이 끝났나 저평가 소재주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 2차 전지주의 재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5년 후부터는 생산되는 전세계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 첫 메타버스 펀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의 부침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경기 회복주 이미 많이 올라서 금융, 건설, 골프 업종이 유망하다. 자,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의 말씀이신데요. 최준철 대표님은 가치 투자란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직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주식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려면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깊은 사고와 경험이 답이 될 것입니다. 자, SK와 FNF, 동국제약까지 추천하신 그 주식의 1년 그래프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SK 에코플랜트 공공지원 민간 임대 평택역 SK공급 시세의 70%로 최대 8년을 사는 안심 전세라고 합니다. 자, 임대주택에서 8년을 싸게 살면 8년 후에는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그동안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이 되지만 무주택자는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본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에 살 경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더라도 주식과 원자재 투자에 집중을 해야 8년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하락할 것 같아서 주택 구입 의사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자기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택 구입의 의사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은 주택을 구입하고 싶지만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집을 살 여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값은 크게 상승하고 작게 하락하죠. 어떤 정부도 어떤 은행도 집값이 방값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용산 정비창 일반 가구를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용산 정비창의 전체 땅이 그 30% 정도가 주택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의 개발을 기대하고요. 하지만 용산은 주택지의 면적을 줄이고 국제 업무지구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더 좋은 개발 방안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킹스키 원유 생산 설비, 현대중공업이 울산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채취 플랜트라고 볼 수가 있죠. 선박보다는 원유 생산 설비가 더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차 반도체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모비스에서 설계하고 DB하이텍과 키파운드리에서 생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미래가 밝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은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율차 한 대에 반도체가 2,000개씩 들어간다고 하네요. 현대차는 공급망 안정이 보석이라고 합니다. 예, 주요 차 산업국의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보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도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해야 하고요. 한국은 이미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의 강국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을 하면 큰 시너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DB하이텍의 주가고요. 자, 작년 말과 비교해본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불과 6, 7개월 전의 일인데요. 삼성물산이 퇴출이 됐고 기아가 신규 진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6, 7개월 만의 변화입니다.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는 소폭 하락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상승하고 현대차도 상승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총 12기업의 위치는 삼성전자는 수원, SK하이닉스는 용인과 이천, 네이버 카카오는 판교, LG화학은 마곡,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현대기아차는 양재, 삼성 SDI는 용인, 셀트리온은 송도입니다. 수도권 남부에 5개 회사가 있고요. 송도에 2개 회사, 강남에 2개 회사, 마곡에 1개 회사입니다. 시총 상위 기업의 축은 강남이 아니라 수도권 남부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또한 반도체, IT, 배터리, 바이오, 전기차 모두 4차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4차 산업 강국입니다. 국내 시총 1위에서 12기업이 모두 4차 산업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매우 밝습니다. 자, 6개월 안에 안 팔면 세금 폭탄, 팔자니 규제, 거래 꽁꽁, 퇴로마저 막힌 임대사업자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 폐지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필 규정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 하나가 시장에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지를 지켜보겠습니다. 현대, 대림, 대우, 대형 건설사 지방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이라기보다는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당, 평촌, 일산, 삼본 등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그 다음 지역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해야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자, 철근 이어서 레미콘 대란 잠 못 이루는 건설업계. 자, 노조가 이렇게 총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레미콘도 공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새 아파트 공급이 더 늦어지게 되고 원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결과는 분양가의 상승이고요.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의 아파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혹 때렸더니 혹 붙인 여당의 부동산 특위. 자, 지금 뭐 누구나 집이라는 그 겉으로 보기엔 좋은 아이디어는 민간 사업자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 전월세는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업의 목적은 수익의 창출이죠.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손실의 위험이 증가하면 사업을 멈춥니다. 그것이 차라리 손해가 적기 때문이죠. 사업의 이익과 마진의 폭은 경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이익을 10%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끝나야 손익이 정확하게 계산되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모택동은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을 했고 참새를 제거하자 해충이 급증했습니다. 결과는 모택동이 아닌 서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당했고요. 정부는 다주택자는 해로운 인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집이란 집은 모두 다 오를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계집도 오를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이로운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선텐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